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다발성 경화증에서 BTK 이니비터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발성 경화증 약제가 참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지금 2021년까지 해서 되게 많은 약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직 국내에 들어온 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약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BTK라고 하는 약제가 새로운 그 다발성 경화증의 약제로서 이제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DMT들의 기전을 살펴보면은 이제 뭐 T셀에 있는 것들 조절을 한다거나 S1P 모듈레이션을 해서 작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CD20에 작용을 하거나 이런 작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CNS가 아니라 PNS에서 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BTK는 이 PNS에 있는 이제 B셀에서 작용을 하지만 CNS 내 마이크로글리아에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는 다발성 경화증의 CNS 질환에 대해서도 보다 이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BTK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1993년도에 그러니까 휴먼의 엑스링크드 어감마 글로불리네미아라는 질환에서 그 BTK라고 하는 게 이제 이상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이런 용어가 처음으로 이제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혈 세포 중에서 B셀이나 마스트셀, 마크로페이지에 이제 이게 표현되고 있는 그런 이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이고 그렇지만은 T셀이나 NK셀, 플라즈마 셀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BTK라고 하는 것은 이제 B셀에 관련해 가지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미성숙한 B셀이 이제 발달하고 성숙되고 분화되는 데도 작용을 하지만 이 B셀 자체에서도 B셀이 증식하고 생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BTK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렇게 이제 5개의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B셀 시그널링에 대한 패스웨이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극이 액티베이션 돼서 B셀 리셉터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작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스플린 타이로신 카이네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고, 이 액티베이션 된 게 BTK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이런 액티베이션 과정 이후에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 가지고 이제 결국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게 되고요. B셀과 관련해서 인플라메이션도 작용을 하고 사이토카인도 분비를 하고 히스타민 같은 걸 릴리즈하는 그런 작용에 이제 관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BTK 이니비터는 이런 B셀 말리그넌시나 오토이뮨과 관련된 이런 셀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블럭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그런 인플라메이션을 억제시킬 수 있는데 이제 관여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BTK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제 일리버서블하게 작용하는 것과 리버서블하게 작용하는 그 결합하는 부위에 따라서 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비가역적인 억제제라고 하는 것은 그 BTK 이니비터가 BTK에서 그 시스테인 레지듀얼 481이라는 자리에 붙으면 이게 이제 비가역적으로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고, 이 외에 다른 부위에 이제 결합을 하면서 이제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하는 이제 그다음 가역적인 그 이니비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팩트림을 다녔는데 팩트림에서도 이제 BTK가 되게 이제 핫한 토픽 중에 하나여서 이제 잘 정리된 표가 있어서 제시를 하였고, 그래서 BTK가 이제 오랄 제제로 쓸 수 있는 약제이고, 이제 뭐 종류는 아까 얘기했듯이 리버서블과 일리버서블이 있고, 이 BTK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거에 따라 약간 셀렉션 하는 거나 뭐 이제 바인딩 하는 곳, 그리고 CNS 페네트레이션 되는 정도가 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CNS 페네트레이션 하는 것 중에서도 이제 톨레브루티닙이 이보브루티닙과 페네브루티닙보다 더 많이 이제 CNS로 페네트레이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셀렉티브하게 인플라메이션을 조절을 함으로써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발성 경화증에서는 이제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랑 같이 이제 크로니컬 리전이랑 메닝지얼 인플라메이션 인필트레이션과 같은 이런 것에 BTK 이니비터가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크로닉 리전이나 메닝지얼 인플라메이션
병변들이 마이크로글리아나 마크로페이지 B셀 관련된 셀들이 연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BTK가 여기 억제를 하면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논문으로 보고된 것은 이제 에보브루티닙이 2019년도에 이제 NEJM의 페이즈 2 스터디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보브루티닙은 이제 셀렉티브하고 일리버서블하고 오랄로 복용하는 이제 BTK이고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여기서는 총 이제 24주, 그래서 6개월간 에보브루티닙을 복용하면서 1차로 이제 연구 1차 결과를 보았고요. 익스텐드에 참여한 사람들은 24주를 더해서 총 1년간 결과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은 나이대는 이렇고 대개는 EDSS 점수는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였고요. 총 261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최종 이제 1년간 경과를 본 환자들은 227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는 가돌리늄 인핸싱되는 MRI 리전의 개수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였고 플라시보랑 비교하였을 때 에보브루티닙 25mg의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레전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 차이는 없었고요. 에보브루티닙 75mg 하루 한 번 또는 하루 2번 먹었을 때는 플라시보군에 비해서 이제 가돌리늄 인핸싱되는 리전의 수가 감소되는 빈도를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베이스라인의 가돌리늄 인핸싱되는 리전을 고려했을 때 그런 어저스티드 p-밸류를 했을 때는 에보브루티닙 75mg을 하루 한 번 먹는 게 이제 가장 유효한 용량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애뉴얼 릴랩스 레이트에 대해서 이제 세컨더리 엔드 포인트로 이제 확인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서는 이제 이 결과 표에서 본 것처럼 플라시보랑 비교하였을 때 에보브루티닙 25mg 하루 한 번은 오히려 통계적 유의하진 않지만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71mg은 릴랩스 레이트는 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까지 익스텐디드하게 보았을 때도 에보브루티닙은 75mg QD나 BID를 복용했을 때 그런 애뉴얼 릴랩스 레이트가 좀 감소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톨레브루티닙은 이제 앞서 얘기해 주신 부분과 겹쳐지는 것들이 많아서 겹쳐지는 부분들은 좀 제외하고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자체는 앞서 얘기 드린 이제 BTK 이니비터로서 이제 2019년과 20년에 해서 2021년에 란센 뉴롤로지에 이제 보고되었습니다. 연구는 이제 총 2개의 코호트로 나눠가지고 코호트 한 군에서는 처음에 이제 약제를 먹고 나서 12주간 먹고 그다음 4주간의 휴지기를 가지는 걸로 하였고 그다음에 코호트 2에서는 처음에 휴지기를 가지고 그다음 12주간 약을 복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68명 중에 이제 랜덤된 사람은 130명으로 이제 두 군이 이제 나뉘어져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도지 같은 경우에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5mm, 15mm, 30mm, 60mm가 1대1 대 1대1의 비율로 이제 배정이 되었는데 도지가 올라갈수록 효과가 더 높았고 특히 톨레브루티닌 60mg을 복용한 군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이게 이제 가돌리늄 인핸싱되는 브레인 리전에 감소되는 비율이 약 85%, 플라시보랑 비교해서 85%로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돌리늄 인핸싱 리전이나 T2 리전이 커져 있는 그 비율을 봤을 때도 이제 60mg이 제일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플라시보랑 비교했을 때는 약간 89%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플리멘트에 있던 자료인데 톨레브루티닙을 먹을 약제를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내용이었고 빈속에 먹는 것보다는 식사와 같이 섭취를 하는 게 혈중의 농도를 좀 더 높일 수 있고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사이드 이펙트로는 대개 이제 연구를 중단할 만한 심한 사이드 이펙트를 보고된 적은 없었고 대부분 환자들이 호소하는 경우 이제 두통이 제일 많이 보고되고 있고 URI 심텀이나 나조파렌지아 인펙션 등이 이제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의 자료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액트림스 자료를 이제 전달해 주셔서 그 부분에서 이제 보였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보면 특이하게 이제 코호트 나눠서 이제 한 다음에 12주간 약을 먹고 4주간의 휴지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휴지기 기간 동안에 약물의 중단을 했을 때 리바운드 이펙트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 MRI를 베이스라인에 찍고 4주, 8주, 12주, 그러니까 한 달 간격으로 MRI를 팔로우업을 하였을 때 처음에 이제 약을 코호트 1에서 환자분들이 베이스라인과 비교해가지고 약을 먹은 그룹들은 이제 12주 후에 MRI에서 병변이 새로운 MRI 리전에 가돌린 미네신 리전이 이제 베이스라인보다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약을 중단하고 나서 4주가 지나고 난 이후에도 그 효과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중단하고, 물론 이제 4주밖에 비교하지 않은 연구라서 롱텀하게 이제 약을 중단했을 때 효과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4주간 약을 이제 중단을 한다고 하여서 이제 갑자기 액티비티가 증가하거나 이러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페리페랄의 B셀 카운트에 대한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하였는데, 약을 복용하면은 바로 이제 1시간, 1시간 약 복용하고 1시간 이내에 이제 페리페랄에서 B셀의 카운트는 4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밝혀졌고, 이 증가된 B셀은 다시 이제 일부 감소되는 경향. 네. 페리페럴 리전에서 이제 B셀 카운트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BTK 이니비터가 그런 B셀의 작용을 이제 억제를 하면서 반대로 이제 말초에서의 B셀은 약간 이제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중단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증상이 나빠지지 않고 향후 롱텀 오브저베이션 피리오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었고, 이제 그 논문에서는 이제 16주간의 결과만 가지고 보고를 하였는데, 이제 현재 이제 90 익스텐디드 스터디가 진행이 되어서 그 결과도 이번 액트림스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롱텀 익스텐디드 스터디에 포함 5mm, 15mm, 30mm, 60mm를 이제 24주까지는 복용을 한 채로 이제 96부분도 앞서 이제 얘기해 주신 거랑 거의 같은데, 이제 환자들이 그 용량을 적게 먹다가 스위치로 60mm로 하였을 때 혹시 제 목소리가 혹시 끊겼었나요? 제가 지금 방금 줌이 튕겼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네, 네. 예, 다시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아, 끊긴 네. 부분이 리바운드 설명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아, 네. 리바운드 하는 데서 끊겼었나요? 네. 비셀, 네. 그다음에 이거. 네. 네. 일단은 1시간 정도 약을 먹고 난 지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페리페럴 블러드에서 B셀 카운트가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증가된 B셀이 연구 기간 내내 이제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약을 중단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B셀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B셀이 증가, 페리페럴 블러드에서 B셀이 증가하는 것은 BTK가 작용해서 B셀의 발현, 정확하게 이게 저도 잘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BTK로 인해 가지고 B셀이 이제 림프노드에서 더 이제 작용하는 것이 이제 억제되면서 말초에 반대로 말초에서의 B셀의 카운트는 다소 증가되는 거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폴레브루틴을 먹고 나면은 페리페랄의 B셀 CD19의 B셀 카운트는 증가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이제 연구 결과에서는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이제 롱텀 익스텐디드 스터디 결과인데요. 이게 톨레브루티닙이 16주간의 이제 연구 결과를 란센 뉴럴로지의 결과를 보고하였고 1차 연구는 이제 16주였고 그 이후에 익스텐디드로 해서 96주까지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텐디드 연구에 참여된 환자들은 이제 기존에 먹던 용량 5mm, 15mm, 30mm, 60mm를 24주까지는 그대로 복용하였고 24주 이후에는 모두 60mm로 변경을 해가지고 치료를 유지를 하면서 96주까지 팔로우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MRI 리전에서는 역시나 60mg을 복용하였던 환자들이 초기에도 가장 효과가 좋았고 이후에도 계속 이제 가돌리늄 이네싱되는 리전이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을 하였고 진짜 다른 용량을 먹던 한 사람들도 이제 60mg로 스위치하고 난 이후에는 가돌리눔 인신되는 리전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T2 볼륨의 변화 역시 그 60mg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톨레브루티닙은 이제 60mg을 먹고 96주까지 팔로우업 하였을 때 새로 이제 가돌리눔 인핸싱 되는 리전이 이제 적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T2 볼륨 변화 역시도 가장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애뉴얼 릴랩스 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랜덤하기 전에 기존에 그 랜더마이제이션 하기 전에 애뉴얼 릴랩스 레이트랑 비교하였을 때 60mg per day를 먹었을 때 이전과 비교 이전 베이스라인과 비교해서 이제 한 0.117까지 이제 감소되는 비율을 보았고 대부분의 이제 80% 이상의 환자들은 이제 릴랩스 프리 상태로 2년간 팔로우업을 하였던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EDSS 역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스테이블하게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도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해 주신 거랑 같이 뭐 헤드액이나 뭐 URI 이 인펙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보고되었고 그 외에 시비어란 어드버스 이펙트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환자들 중에서 하일리 액티브 디지즈 그룹들에서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일리 액티브 디지즈의 정의를 이제 6개월 이내에 전과 비교해서 새로운 가돌리눔 인핸싱 리전이 6개월 이내에 새로 생기거나 T2의 베이스라인이 9개 이상의 리전이 있거나 그다음에 스크리닝 1년 전에 2회 이상의 그 릴랩스가 있는 분들을 그러니까 하일리 액티브 디지즈 군이라고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런 군들에 대해서의 그 데모그래픽 자료는 두 군에서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군에서 이제 인핸싱 되는 리전들을 봤을 때는 이제 톨레브루틴이 60mg을 복용하였을 때 새로 발생하는 그 뉴 가돌레늄 인핸싱 리전들이 이제 적게 유지되고 있고 이게 하일리 액티브 디지즈 그 군과 전체 군을 비교했을 때도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T2 볼륨에서도 여전히 볼륨 체인지가 거의 없는 상태로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런 연구 결과도 비슷하고 하일리 액티브 디지즈 군도 이제 애뉴얼 릴랩스 레이트가 그 베이스 랜덤하기 전에 대개는 평균 1.36 정도였다가 그 이후에 이제 약을 복용하면서 0.1까지 많이 줄어듦을 확인을 하였고 지금 3회 이상의 이벤트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런 액티브 그 하이 액티브한 디지즈 군에서도 톨레브루티닙이 효과적인 약제로 이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은 네, 동물 실험에서 이제 그 효과를 본 연구이고요. BTK 이니비터를 작용을 했을 때 그 마우스 모델에서 BTK 이니비터를 주입을 하고 난 다음에 뉴로필라멘트의 플라즈마의 뉴로필라멘트 컨센트레이션을 확인을 하였을 때 그 대조군에 비해서 BTK 이니비터 군에서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여서 뉴럴 인저리를 좀 이제 약화시키는데 BTK 이니비터가 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이런 게 이제 그런 이뮨 패스웨이와 관련된 진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마이크로글리알 셀의 진 익스프레션에 마이크로글리알과 관련이 있는 진에서의 이제 수치들이 이제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BTK 이니비터를 주입했을 때 더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여서 이런 마이크로글리아 익스프레션을 조절하는 역할을 통해서 인플라메이션을 이제 조절하고 그런 크로니컬 체인지를 막는 데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번 그 동물 실험한 결과 보고된 결과에서는 액티베이티드 된 마이크로글리아의 진의 이제 억제를 이제 감소시키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이크로글리아에 의한 뉴로인플라메이터리 패스웨이를 조절을 하고 이게 MS에서 디지즈 프로그레션을 조절하는 데 BTK 이니비터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고, 제가 이제 그 BTK 이니비터가 관련해서 현재 임상 시험하고 있는 약제는 총 4가지 약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에보브루티닙과 톨레브루티닙이 있고, 이제 페네브루티닙 그리고 레미브루티닙이 있는 상태고요. 페네브루티닙은 이제 다른 약제랑 달리 리버서블한 논코발란트 결합을 통해 가지고 작용하는 기전이 좀 작용하는 약제이고, 대부분 이제 약들은 대부분 릴랩스 레미팅 MS나 SPMS 중에 릴랩스를 하는 그런 MS들을 대상으로 하고, 톨레브루티닙과 페네브루티닙은 PPMS를 대상으로도 임상시험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가지의 경우는 이상 연구 결과는 이제 보고되었고 3상 임상이 진행 중에 있고, 페네브루티브 이상은 트라이얼이 지금 온고잉이라고 되어 있고 3상 역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노바티스에서 하고 있는 레미브루티닙 같은 경우에는 이상에 대한 결과 없이 바로 3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상이나 1상을 하고 있는 다른 약제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 앞으로 이제 2024년 5년 향후 3, 4년 이내에 새로운 이제 치료제로서 BTK가 이니비터가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MS 드러그로서 BTK 이니비터가 있고, 약제 경구로 먹고 CNS로 투과하는 그런 약제라서 뉴로 인플라메이션과 뉴로 디제너레이션을 모두 이제 타겟해서 작용하는 새로운 약제로 기대되고 있고, 현재 이제 진행하고 있는 3상 임상 결과들을 잘 나오기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금 딱 50분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그래서 오늘 그 세미나는 온라인으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질문하고 나머지 좀 디스커션 하는 것들은 이제 그 식사 자리 가서 그때 또 뵙고 나머지 얘기 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 좀 이따 봅시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